안녕하세요. 외신에서 직접 유익한 경제정보와 금융정보를 찾아서 해설해드리는 머니 부모입니다. 이번 주 예상되는 세계경제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뉴욕 증시 노동절 휴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상황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미중 간의 대면 협상 개시 기대와 미국 소비 주폐의 강세로 목요일 강세에 이어서 금요일에도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선 지지율이 경쟁제 대비 열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중국의 미국 기업의 미국 복귀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 GM이 복귀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상공인들은 무역 협상의 악영향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가 있다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CEO들은 항상 경영활동에 있어서 엄살을 떤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페드 연방준비은행이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전략에 아주 비협조적이라고 비난을 계속 지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가 드디어 역전이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우려가 커졌고요. 미국 경제지표는 GDP 산출 시 계산되는 PCE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입니다. PCE 물가지수는 1.4%로 약했고요. 근원 물가지수, 변동이 심한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지수 기준으로 한 근원 물가지수는 1.6%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지표는 2% 기준이었는데 여기에는 아직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성장하고 물가는 오르지 않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경쟁자 대비 지지율 약세에 이어서 자기 지지 기반인 스윙스테이트,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산업활동이 침체해 있다는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되면서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지표들은 시카고 연준은행과 필라델피아 연준은행이 8월 초, 8월 말에 각각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11년째 GDP 성장의 강세를 보이는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제조업 지표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소비와 고용 지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문가들 분석은 경제의 추락은 아니지만 성장세는 둔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지난주까지의 주요 상황 요약이었습니다. 금주의 세계경제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수입관세 인상을 개시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블룸버그 외신에 정리되어 있는 그동안의 경고와 앞으로 계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 3월, 4월, 2018년 7월, 2018년 8월, 2018년 9월까지 작년 연초 중반까지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을 개시하고 관세전을 서로 이어오다가 2018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앞으로 무역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쭉 안정세를 보여오다가 트럼프의 선제 공격으로 2019년 5월 8월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시작으로 다시 무역 분쟁이 확전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물론 군주부터 미중 간의 대면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하면서 시장은 약간 긴장감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9월 1일부터 양국의 수입관세 전쟁이 본격적인 국면이 시작이 되면서 양국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9월 1일날 1,100억 달러, 11월 15일에 1,600억 달러에 대해서 수입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기존 부과 계획했던 것보다 플러스 5%를 올렸습니다. 중국은 9월 1일과 12월 15일에 750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양국은 수입품 모두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시작하는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미중 대면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면 협상이 at different level, 다른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그 뜻과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브렉시트 문제인데요. 이분이 신임 영국 총리인 보리스 존슨입니다. 브렉시트의 강경론자고요. 브렉시트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올 연초에 이탈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전임 메이 총리가 EU와 협상을 통해서 소프트 브렉시트 일종의 조건을 가지고 EU를 탈퇴하면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이 보리스 존슨이 그 다음에 대를 이었고, 이 보리스 존슨은 강경론자입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아니던 10월 말일에는 무조건 나가겠다. 메이 총리가 나가기 직전에 EU와 협상을 통해서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시키는 상황이고요. 이 기존의 소프트 브렉시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은 EU 탈퇴 이후에 국경 문제였는데, 그에 관해서 반발이 심해서 결국은 메이 총리가 실패했습니다. 그 장치에 대해서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이 보리스 존슨이 EU와 서방 선진국을 만나서 설득했습니다만 일단 실패로 보입니다. 이후 보리스 존슨이 귀국을 해서 영국 의회가 한 달 동안 활동을 금지시키도록 편법 조치를 취했습니다. 9월 초에 들어가면서 영국 여왕의 의회 연설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영국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데, 여왕을 설득해가지고 의회 연설을 확 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의회를 열 수 없는 편법을 취했는데, 다음 주에 노동당을 비롯한 반노딜 브렉시트파들이 긴급한 안건으로 의회 소집을 해서 이 보리스 존슨 내각을 실각시키던지, 아니면 노딜 브렉시트를 진행할 수 없게끔 새로운 법안을 만들던지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외신이 지난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주가 여름 휴가에 돌아와서 새로 시작되는 회기였고요. 금주에 이런 조치가 과연 벌어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의 파운드와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외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중 무역관세 개시에 따른 영향과 브렉시트의 진행 상황을 관찰을 하셔야 될 한 주가 되겠습니다. 투자자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될 경제지표는 한국의 8월 수출입 지표가 나오고요. 중국의 PMI, 미국의 공식 PMI인 8월 ISM 제조업 비지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고용지표, 실업률, 일자리수, 평균 임금 등이 다 발표가 됩니다. 금융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지수이기 때문에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금주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갑니다. 또 이에 만만치 않게 영국의 브렉시트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니까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기대 수익보단 위험 관리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즐겁고 유익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신 속에서 유용한 경제와 금융 정보를 찾아서 해설해드리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